많이 기다렸었습니다. 수고하고 있고요. 지난번 수천에 이어서 그 발표를 오늘 받아서 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원도심하고 지역활성화 말만들기에 대해서, 제목이 말만들기니까 말만들기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만은 말만들기라는 말을 원래 잘 안 씁니다. 적합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안 쓰는데 편의상 제가 오늘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수천에 오신 분 아마 보신 사진입니다. 제 방 사진이고요. 이제 원도심 활성화 발표하는데 저 사진을 왜 또 가지고 왔냐면 제 방도 아주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본 지가 몇 년 됐고요. 지금은 이제 책상까지 가는 길만 있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책을 좀 정리할 텐데 책 정리할 손이 없네. 원도심 활성화 마치스쿨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마치스쿨의 한 단면을 가리키는 말이 말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써놓은 게 도시재생이랑 지역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을 하든 지역활성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시작은 그 바탕은 마치스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본말로 써놨으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본 애들이 쓰는 말뜻이 상대적으로 크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일본을 건너갔다가 저런 것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좋았죠. 10년 전에 이미 그것들을 다 겪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향을 잡는 게 쉬웠고, 특히 한국에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특히 조직이 갖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조직, 행정이 갖는 조직, 그리고 민간단체들을 갖는 조직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문제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보면 처음에 석사 과정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발표했던 게 일본의 마치스쿨에 관한 거였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여덟 명 중에 바꾸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만두기 전에 했던 일들이 산업선과 지역재생이라든지 컬처럴 맵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상식이 없었던 그 당시 장관이 이상한 하는 바람에 정책이다 해서 흘러가긴 했는데, 아무튼 저런 일을 하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혹은 그동안 연구했던 걸 어떻게 전략해서 전개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목소리가 좀 울리네요, 스피커가.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의 초대를 받아서 상목장을 갔습니다. 연구에 여성 추로수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업무상 관리로도 기관이었던 문화재청하고 계속 대립을 했죠. 저는 허드렛을 하러 간 거 아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는 손님에 묻히기 싫은 일들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대립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항상 걱정하고, 이런 따위를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저런 것들인데, 간단하게 그동안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일들을 쭉 정리한 건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17년 정도 됩니다. 쌓여 있었던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경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지금 배달점에서 위원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전에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정에서 LED 열시고 제가 거래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제 친구 이사가 났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하고 9개 대학에 MOU를 맺었습니다. 대전시 7개기관에서 원도심 활성화 MOU도 맺었습니다. CEO도 왔다 가면 별짓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충남도청에서 대전시 가부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청 인정하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 토론회까지 있었습니다. 역시 당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청 옆에 중앙시장에서 원도심 활성화 대표 사업을 하면서 저는 부행사업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원도심 활성화하면서 짜투리 시장 회의를
이제 민간에서 하는데 수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저 예술가 분들이 대전에 오시면서 저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포스터까지 만들었고요. 자, 수원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보면 도심에, 원도심에 있는 그 대형 건축물들을 오래된 대형 건축물들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하는데 TV에 저번까지 나왔네요. 지금 본 저 사진을 보니까 2000년대 수원시가 지금 조사를 할 때 그 당시 아스팔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목포 같은 경우는 달기 숲이 없습니다. 다 전화서 하는 얘기니까요. 새로 생긴 대교입니다. 저걸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알아서 물론 공개전을 냈겠죠. 그 다음에 원도심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천안에 있는 원도심에다가 저는 대형을 짓겠다고 했는데 저거는 09년도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게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아직도 안 됐죠. 그래서 9년이니까 횟수는 5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세모에 보시게 되면은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원도심 지역에다가 80개의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이제 정부가 되죠. 제가 지금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워서는. 자,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이제 인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천 마을 만든 네트워크에서 조례 만들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시기로 제가 퍼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메일 받은 건데 문화 도시를 살리다라고 하는 거로 무교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걸 인천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저거 보내왔어요. 저거 시작이 96년도인데 시작할 때 저희도 나와서 발표를 했지만 포럼이나 이런 거를 이제는 좀 잘 가지 않는 이유가 애써서 만들어서 가서 발표해줘도 절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딴 걸 하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런데 인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사진 좀 잘렸네요. 원도심 투자 유치 10대 전략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기업도 연계된 이쪽 대기업 유치, 유니버시티 도화구역, 북한교육지 전략적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기업 유치, 기업적 막중한 방안 마련, 산업단지 내 기업 확장 지원, 지역 소비기업 전략적 유치, 한산기업과 일부는 영업적인 유치, 국제사업과 연계된 에코스 유치, 전략적 투자보호 유치 조직 혁신 이런 것을 의미하고 핵심 투자 유치 대상 지역으로는 시가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돈이 들었을 테니까. 자, 이 다음에 보실 거는 09년도에 공공기관국제 심포지엄 할 때 미국에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와서 발표했던 자료를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시면은 특히 인천에 사시는 분은 좀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당시의 송도의 미래상이라고 보여준 그림입니다. 눈으로 감상하시면 되고요. 좀 익숙하시죠, 이제?
저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에 잠시 임시 회사를 세웠던 게일앤 인터내셔널이라는 한 회사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2천억 원 가지고. 그 돈은 원래는 누구한테 쓰였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원도심 활성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까? 라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 사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말을 좀 바꾸는 거죠. 하도 반대를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하니까. 자, 장기간 방치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땅은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는데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요. 자, 모범지대화되어 있고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지역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민간기업 투자가 깊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더 못 찍고 있는 거죠. TV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거주 가능한 주택 물량이 점차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당연히 늘고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 고시로 인한 땅값은 증가시켜놓고 분양가는 올라갔지만 분양은 잘 안되죠. 자, 지자체장의 외적 편창 주도로 원도심 경쟁력 저하 초래합니다. 원도심 제쳐두고 신도시만 건설하는 쪽으로 그동안 지자체 장이었던 분들이 해왔습니다. 높은 분양가 및 분담금의 현저한 처리로 민과 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었고요. 그걸 따라한 지자체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지요. 왜? 짓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다 쓸 돈이 없어요. 그 돈을 누가 또 내야 되나요?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국가나 지자체들, 건설회사 등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요. 일을 저질러 놓고 소위 그 회복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내놓은 사업은 이제 공동체 사업이지만 그 회복하는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전면적인 회복을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부문들인데 여전히 개정을 하지 않고 개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좀 떨더라도 추워서 그런 것까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40대 국정과제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5년 전 제가 문화부 마지막 해 근무할 때 받았던 게 100대 국정과제였거든요. 국정목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조도 문화에 대해서 안정과 통합회사의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자, 5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제외한다고 친다면 1, 2, 3, 4 중에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제목만 보세요. 읽지 않겠습니다. 자, 140개 중에서 제가 2, 30개 보고 왔는데 2, 30개를 추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위 나치스크리라고 하는 걸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행정이나 국가나 뭐 기업에서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서 추진 것인데요. 아까 아마 좀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경찰에서 그걸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특히 소위 그 잘 나가는 나라에서는 소위 민간 경찰들이 있죠. 행정에서 다 담당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한잔 마시겠습니다. 전화를 나와서 받아주세요. 자, 최근 패러디임이라고 적었는데 2005년도에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문화부 들어가기 전이죠. 자, 생태 어쩌고저쩌고 저런 것들이 그때 좀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도시, 창조적 도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도 저때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동교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만들면서 주민 참여를 시키겠다는 걸 말했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다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각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현재 안전행정부라고 하는 전신 기구의 행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이 국가주도나 전문가 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별로 된 게 없지요. 돈은 많이 썼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제가 표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2006년도에 서울시의 문화담당 공무원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을 갔습니다. 여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 맞은편에 별로 유심히 보신 분 없을 텐데 거기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안에 박정희 시대 때 묻어놓은 높이 34m짜리 기름탱크 5개가 있다고 하면서 저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흔적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숲으로 다 가려서 지금 안 보인다면 태권브이가 왜 나왔냐면 저희 첫마디는 태권브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탱크 하나는 뚜껑을 따고 거기다가 태권브이 머리를 집어넣고 해가 지면 질수록 물이 솟아오르게 해라.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무전사 광선을 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등대 역할도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보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저 처리가 타는 저 뭐라고 하지? 이름 까먹었는데 저 비행선이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저기다가 한 가족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상관이 퀴시 웃어요. 두 번째는 태권브이를 몽땅 집어넣고 아이들 모양을 언제 발가락으로 들어가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라. 하면 아이들이 안 나올 거다. 그랬는데 또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또 웃으면 난 그냥 간다. 당신 그러고 저는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탱크의 반을 강화해주는 강화 플라스틱인가 이걸 해서 많이 보이게 한 다음에 조명을 설치하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스킨스쿠버 연습을 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웃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해에 일본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건담이라고 하는 로봇이죠. 근데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장식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남자는 제복을 입었습니다. 만화책으로. 자,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로 번역한 우리 선생님하고 맥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 같으면 태권도를 동해 바닷가에다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니네 너무 죽는다 라는 식으로 세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 의미를 알면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소위 지자체에서 발표하면 조용하거나 실실 웃어요. 그냥 웃기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 효과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는 거죠. 자, 제목은 수차인데 이름하고 달리 색깔이 칙칙하죠.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이 저렇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이 짜시잖아요. 순천에 오신 분들은 보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색깔을 하고 어떤 색깔을 묻혀가지고 몇 가지 색깔을 묻혀서 어떤 색깔을 만들어야 거라는 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계신 지역에서 정하는 것이 되겠죠. 자, 변화시는 분들도 순천에서 보신 분들은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왼쪽은 소위 개발주의 시대, 관치 시대에 핀스던 말들이었고
지금은 저런 것에서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쓴 게 민간 자유, 교류, 내발, 뭐 개별적 어쩌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2006년도입니다. 벌써 6년, 7년째 돼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거는 이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추가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를 넣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됐다고 썼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영국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말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부터 지난 지금까지 한 달 사이에 각 기관에서 창조경제 관련한 심포지엄, 토론, 워크숍, 토론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알아서 기회되는 거죠. 학자라면 혹은 연구자라면 혹은 업자라면 시류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꾸준히 해오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나치스들이 시류 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만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말만 해보자라고 해서 하시는 거 다 좋지만 일단 하셨으면 쭉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20% 이상일 경우에 고령화 사회라고 했네요.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런데 2019년에 14.4%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20%가 넘어설 거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자체 대부분은 아마 지금쯤 초고령화 사회 직전이거나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노년층에서 바라는 살만한 살기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보셨던 초현대식 건물들이 있는 곳이 정말 그분들 살기 좋은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나아가는 게 어려워졌지요. 즉 개발 위주로 재개 관련 이런 싹싹 밀어가지고 새로 건물 짓고 하는 걸로 나가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법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 혹은 반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은 이제 소위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그런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지역을 재생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두 개를 써놨습니다. 지난번에 둘 다 검정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앞에 있는 거는 활성화라고 되게 바꿔서 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재생이라는 뜻으로 바꿔 쓰기 때문입니다. 잠깐 영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R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라는 뜻이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바이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활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숨을 불어넣는 거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소위 건강을 되찾게 되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 사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재생이라는 사전에 가장 첫 번째 나온 뜻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좋은 거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함께 즐겁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점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가 발표를 그동안 하러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같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소위 지역에 와서 한국 여러분들한테 저지른 오류와 오만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도시재생은 활성화는 어쩌고는 하는 것들이
소위 사회적으로 박박을 받을 때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죄다 긁어모읍니다. 전 세계 사례들을 이론하는 책도 모으고 그 다음에 책을 쳐가지고 유형을 구분합니다. 유형별로 속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지자체 가가지고 여러분들 지자체는 이런 유형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최근에 대표적인 그 사례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만든 도시재생사업 지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잔뜩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잘 나가는 사례들, 도시들은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이나 개선 방안을 구분을 하고 필요한 정책, 제도, 계획, 사업 추진처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뭐 다들 학교 제도권 교육은 다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국어, 한수사회 제도만 다 배우셨겠지만 실제로 사회 나왔더니 그런 거 안 물어보지요. 복합적인 걸 물어보고 통합된 걸 물어보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그런 과목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자, 전 세계 도시가 22,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동구는, 인천은 그 중에 한 개에 불과한 거고요. 그 중에 남구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자치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이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도시부 활성화로 연결되야 된다고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는 예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외지인이 그래서 찾아오게 만드는, 찾아오려 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자, 내지인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한명 외지인들이 올 리가 난무한 거지.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감에 들어오셔서 몇 년째 작업하고 계시는 예술가분들한테는 엄청난 시간이 있었을 거든요. 그 노력에 비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구도심하고 신도심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간적 구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구도심에는 대부분 전통시장 혹은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을 죽거나 터미널은 신도심으로 다 이사를 가지. 결국은 하나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역을 만들어냅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0년대 신도시를 건설하고 하면서 도시가 나눠졌습니다. 대형마트가 신도시에만 대부분 있지요. 구도시는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자, 도시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쪽이 구도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도심인 거죠. 그런데 신도시 생기면서 구도심을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이고, 구도심 말 자체가 진보하다는 표현 때문에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자, 지역 고유 가치 자산은 구도심 활성화이고 지역 활성화의 기여는 하나의 기점이고 거점 역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자, 착수기, 안착기, 확대기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련의 활동들은 저 착수기라고 하는 저 단계에 해당되고요. 그 착수기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천에서의 논의도 그렇고 오늘 앞서 나왔던 논의도 그렇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유람된 말씀입니다만 초기 단계에 많이 나오는 논의에 불과합니다. 불가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훌쩍 뛰어가지고 저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하고 지역의 단계성이 필요한데, 정책 수립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치스꾸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혹은 요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은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라고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행정도 현장을 잘 모릅니다. 앞서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과도한 하드웨어 사업은 성공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소위 몇분한테는 상관이 있지요. 대체로 지자체장 아니면 거기에 올리된 시의원 아니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지역 주민 몇몇 사람들, 대개 지역 유지가 되겠지요. 발전의 원천이 되는 휴먼웨어 구축으로 도시 활성화를 담당하는 지원들 발굴성하고 주민 스스로 전개해낼 역량 구축 필요하다고 길쭉하게 써놨는데요. 결국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치스쿠리 일본어 읽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대부분 초기당의 행위들이 사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왜? 지역에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람 수는 똑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마치스쿠리를 하는 사람들의 소위 활동하신 사람들이 점차 줄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문화적인 혹은 콘텐츠 구축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사업비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주체는 그 3억을 쓰는 동안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머리가. 3억 원어치 프로그램 만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안 빠르죠. 자, 안착이나 안정화 단계에서 소프트 사업 전개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발굴 구축하는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잘 되려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됐을 때 지역적인 합의를 거쳐서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 하드웨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하드웨어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그걸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독재도 수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원도심이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상권활성 관련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상권보존법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지구법에 의한 문화지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관법에 의한 경관지구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경관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기 직전인데 통과가 되면 경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해당 지구에 혹은 해당 지역의 해당 가구의 주민분들이 경관협정을 체결하셔서 협정 내용에 근거하여 경관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할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비를 대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도시재생 사업 주인도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사업비가 40억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있다시피 경관협정이나 경관조례들이 있고 CB사업, 공공청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기타 분들이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화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문화 쪽 사업들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TCM, TMOPM 저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공간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다시 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났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잠시 한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는 중국에서는 성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는 소위 그 농자자하고 고을읍자가 합쳐진 말인데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고을읍자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시자는 어떤 영역으로 가서 서로 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저작거리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도시는 정주, 교통, 소통, 사회적, 정치적 중심성, 경제적 중심성을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영역이 설정이 되고 그 영역은 옛날에는 성으로 둘러쌌지요. 그 다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오가면서 무자적으로 주고받고 주변 지역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되게 높은 사람이 살고요. 높은 사람을 받쳐주기 위한 그 다음 계급들이 그 주변에 살지요. 그 바깥에 소위 일반 상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성 바깥에, 성 초입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건축, 도시, 공간, 인간, 역사, 문화, 예술, 경험, 환경 쭉 써놨는데 잘 보시면 위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래 것들은 만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말들을 각 나라에서 씁니다. 이건 중국에서는 한자체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똑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에 시간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 혹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함께 짝을 지어서 그 장소에,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마을에 문화가 되고요. 거기에는 사람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지. 그림 디자인이 아니라 도시를 설계를 하던, 집을 짓던, 그 다음에 직급을 설계를 하던, 계급이죠. 계급 설계를 하던, 그 다음에 축제를 계획을 하던 여러 가지 형태들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화 강의 때 쓰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혹은 이런 내용 가지고 마트스쿨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혹은 스스로 학습해 나가시면서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운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있게 되면 시설이 자리하면 필지가 있게 됩니다. 필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공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예를 들어 배달이라고 지역을 갈 때, 유방이라고 지역을 갈 때 여기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좀 달라졌네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 군포시 살지만 군포시에서 유방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선까지 왔을 때 서서히 느껴지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이 여기 보시면 점선입니다. 점선으로 표현한 이유는 각자 느끼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선을 쭉 이었을 때 중첩되는 지역만 표현하게 되면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문화적 공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문화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장소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류의 문화활동 발생 장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05년도 썼던 논문에 들어갔던 글인데요.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 게 저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소위 어떤 가치를 우리가 그 동네 갔을 때 뭔가를 느낄 텐데 대부분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지. 도시계획 자체가 부문별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토지연계획, 교통정신계획, 상하수도계획, 전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문화분야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사람에 관한 부분을 계획으로 담아낼 수 없도록 현재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설계된 도시는 대부분 그래서 사람 살기가 퍽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본의 이케부쿠역 앞에서 외국인이 판토마임을 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하도 안 움직이니까 신기해서 가서 손을 만졌다가 박수하는 모습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 거는요, 아이들 입에서 무슨 표현하면 누나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지. 뒤에는 엄마들 표정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무엇 만들기라고 제가 썼는데, 지난번 순천에서는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을 썼습니다. 지금은 다시 저렇게 표현했는데, 색깔이 좀 안 맞죠? 금방 눈에 안 들어오게 해놨죠. 사실 뭘 만드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보시지 못하게 표현한 건데요. 자, 이거는 4일 전에 찍은 일본의 오사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이프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뭐라 해야 되나요? 레스토랑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LED로 딱 간판 한줄 접었고요. 이제 조명을 했고 나머지는 쇠로된 글자만 자꾸 써놨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 마치스 꾸리가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나치스 꾸리가 적어도 4,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발음이 가지고 있는 그 발음으로 표현되는 한자가 두 가지입니다. 마을 정자랑 거리 한자. 스꾸리라고 하는 거는 만들 작자, 만들 조자, 창조에 대한 창자가 되겠죠. 세 가지 뜻을 표현하는 발음인데 저걸 합쳐서 마치스꾸리라고 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 5개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갖게 되는 다양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스꾸리라고 발음으로만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용어만 가지고 대부분 마을 만들기라고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생겨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마을만 가지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마을도 하시면 좋은데 말만 자꾸 고집하시니까 이제 한계가 스스로 이제 한계에 갇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나 경관, 평생학습, 관광, 문화, 관문화 등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스케일을 보게 되면 쌈지공원에서 국가 만들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마치스 꾸리 관련한 조례수는 약 1080개 정도 있습니다. 일본의 지자체 수가 약 30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약 3년 정도가 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있고 대부분 목적이 정화되어 있거나 추진 방식이 행정사업화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효과를 보여준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아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직 너무 없고요. 활동 구체 자료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우리가 만드는데 왜 사업이냐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건 우리가 갖고 나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나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특징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예산하는 기간이 결정되어서 올해의 사업의 작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크고 작은 간섭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광주 마을만의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데 이게 최초이고요.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을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지원센터 현황은 마을만들 전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정리해 놓으셔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의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주민들이 만드신 거를 순천에서는 그 초안만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경과보고할 때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경과보고 한다고 했더니 의원실 의장이 참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오바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걸 뭐 막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순천시가 1년이 돼가지고 그 당시 참석했던 행안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 사무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무관이 근무하던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지역 활성화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관련을 하실 거예요. 자, 우선 주민이 만드는 마을만들 조례도 사례들이 있었고 야마오카시, 우사시, 무라야마시, 리타카시, 호후시, 오비히로시, 카고시마시에서 저런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치스 꾸리의 주역은 시민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모로시에서 고등학생들이 자치기본 조례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학생들도 만드는데 여러분도 못하실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조례는 행정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해볼 생각을 아예 못하시게 된 거지만 이제는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 것인지 결정하고 공감대와 마을을 나가야 다음 예산 결정하고 관련 있는 국가지자체 사업 활용하고 나라가 보는 법적인 정책에 대한 대해서 학습하고
국가지자체가 할 일, 마을 어른들이 할 일,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 같은 전문가들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말은 쉽게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많이 활동하시면서 많은 갈등이라든지 어떤 알력들 혹은 외부적인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결정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자, 행정하고 주민이 소위 실제로 부딪혀왔다면 그것들을 중간에서 완화시켜주고 해석도 해주고 혹은 상담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일본에서 쓰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우리도 그 말을 2010년도부터 쓰고 있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트스쿠리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지역에 시민조직이나 NPO, 관상이나 자치회 등등 것들이 또 지역 주민분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마트스쿠리 조직이 될 텐데요. 이때 지원 체제라고 하는 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어준다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제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경과보고하면서 썼던 내용 중에 주민들 의왕시에서 만든 주민지역 말만기 지원 조례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여기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보였던 거는 7차고 그 외에는 이제 외지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라 시민이나 다른 참고하고 다 이런 거 합쳐서 총 10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 구성은 총칙과 주민체 설계적 마을 만들기 마을의 운영을 제소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에는 목적, 정무, 시장의 측면, 주민의 측면에서 총 4개조가 들어갔고 2002장에서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계획, 지원사업, 마을만들 활동 이렇게 들어갔고 기획과 구성 및 운영에서 들어갔고 설치, 기본사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총칙의 일정 목적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 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 주체의 설계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그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순천에서 발표를 할 때 끝나고 나서 그때 왔던 해마부 사무관이 물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만드셨나요? 뭐 보고 만드신 거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 조례 참고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보고 없는데요. 맨땅에 헤딩했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이 4개조를 만드는데 약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10시간 정도 걸렸죠. 그때 무슨입니다. 아까 저희 앞에서 오후에 일부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기본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 주민께서 발표까지 하셨고요. 이분이 82세 잡수신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했고 발표를 하면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주고받고 그래서 앞서 보신 디귿자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공간을 바꾸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고삼 학생의 손이고요. 직접 문구를 쓰는 모습이고 하시는 모습이고 최종적으로 조례 문구를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이시카와 현의 시나카와고 오기마지라고 하는 곳인데 대부분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60년대에 그 당시 어르신이 동네 청년들 모아놓고 우리 마을에 지켜야 할 것들이 소위 초가집인데 그래야 되지 않기 위해서 보존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라카하고 오기마츠의 자라경을 지키는 모임이 72년 생기면서 팔지 않는다, 빌리지 않는다, 파괴하지 않는다
세 가지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76년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주요 전통적 건축물이 부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내, 일본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9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주들이 보존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정부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되는 조례가 있을 정도로 정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 카드랑 제휴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입 첫해 연회비로 카드 이용의 5.5%를 보존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하기시에서 그 어촌인데요. 어촌에 물기를 덮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군부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98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마스시로라고 하는 그 전통적 건조물로 보존지구 마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엽전 가지고 블라드, 그러니까 차가 보도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기둥을 디자인했고 가로등까지 디자인했죠. 하나하나라고 하는 7,200원짜리 산소된 농촌에서 이런 전시를 합니다.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가로 풍경 전시. 번호가 14번이죠. 약자에다가 이제 머리를 들이고 사진 한 번 더 찍었습니다. 북해도의 오타루입니다. 오타루 문화인데 여기는 이 영화의 촬영지지. 그런데 이제 저기도 오타루시에서 소위 도로를 놓으려고 했다가 오타루의 문화를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생기면서 눈에 도로로 죽는다고 이렇게 싸우면서 저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지켜내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게 되죠. 자, 요코하마 사례는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구도심에다가, 연도심에다가 했던 사업이 뱅크아트 1구입니다. 은행 건물로 쓰였던 건물을 문화예술 용도로 바꿔서 쓰는데 그 건물 두 개가 1929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뱅크아트 1구라고 쓰였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2006년도 자료입니다. 경제적 파괴효과 12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저 사업 시작한 게 2004년도니까 2006년까지 어느 정도의 파괴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물류창고고요. 물류창고를 이제 문화재 공간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제 2007년도에 제가 갔을 때에 찍은 사진인데 이 테이블이 도마로 만든 것입니다. 행정에서 적으려게 되면 비품부피 착정해서 예산을 쓰게 되는데 예술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마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건물이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동경예술대학의 영상문화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습이고요. 12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시설정비 효과가 39억에 입주기업이나 단체들의 사업활동, 창작활동 효과가 65억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문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데 16억에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죠. 입주기업과 단체들의 사업활동과 창작활동의 효과가 65억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확 밀어버리고 새 건물 다시 짓거나 하는 게 없고 원도심에 있는 빈 공간들을 약간의 모델을 이용해서 성장활동하는데 쓸 수 있도록만 제공을 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왔죠. 소위 저 같은 연구자들도 가서 연구하려고 가서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렇게 3개 주체가 연합해서 저거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요코하마 시내 기업 네트워크, 기업 전체하고 행정부 전체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건물 중에 하나인 자이무라고 하는 건축물이고요. 뒤에 부속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부속 건물의 용도는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카페라고 글자가 쓰여 있을까요? 안 쓰여 있을까요? 여기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카페라고 쓰지 않아도 카페라고 알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 모습입니다. 저 의자들은 대부분 사과나
기정을 바꿔놓은 것들이고요. 테이블도 마찬가지.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지붕 마셔가지고 테이블 놓고 저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트리엔나레를 할 때 했던 그 포스터인데요. 실제로 로봇가 돌아다닙니다. 저 로봇은 기계공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술가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코하마 시내로 돌아다녔습니다. 바닥에 정지공사하면서 나왔던 돌들을 다듬어서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아까 보셨던 근대건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온갖 소위 관련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여기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센터니까 당연히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있고, 한국 작가입니다. 박찬욱 작가가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 고토부키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 실제로 그 중에서 이분 실제로 공무원인데 시간 날 때 나와서 혹은 업무 시간 끝나고 나서 활동을 합니다. 고토부키는 시간이 되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요코하마에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한 근대화 산업유산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근대화 산업유산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요. 2007년입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대화 산업유산인데 유산이기 때문에 문화를 청해서 해야 되는데 저거는 경제산업성에서 했지. 그 이유가 뭘까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죠. 여기는 이제 요코하마라고 하는 데 가시면은 흔히들 가보시는 관광지인데 오토마츠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 모습은 이랬습니다. 전쟁 전에 2차 대전 후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 마을 만들기 요코하마 그 오토마츠 상점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줬는데 그 당시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의도심에는 상점과 당연히 이렇게 적어도 이렇거나 여기보다 더 심하거나 사람이 아예 안 다니는 거지. 이랬던 곳에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이거 할 때 담당 공무원을 했던 풍요시 나학교라고 하는 분은 이 지역의 주민분들, 서민분들을 만나러 다니시기를 수십 차례 시켰겠지.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왔고, 요 도로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상점과 조성을 할 때 바닥 도로 설계를 할 때 이제 갖다 쓰는 그 흔하게 흔한 방법이 달려있습니다. 차량이 빨리 지나가지 못하고 약간 분리를 시켰고, 지나가는 부분에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는 그 나무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를 갖다가 편히 쉬게 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차들이 빨리 못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원래 보도는 이만큼입니다. 따라서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축적 혜택이라고 하는 건축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셋백이라고 하는 거를 이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위해서 상인분들 스스로 희생을 했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전문가와 행정은 엄청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작죠. 마찬가지. 그리고 눈에 튀지 않지만 눈에는 잘 들어오고,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거의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도마로 만든 카운터입니다. 저는 이쪽 자리에 앉아있었고 오래된 그 근대원 건물의 4층하고 5층을 시가 임대를 해가지고 다시 예술가들한테, 창작가들한테 재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쿠라이준이라고 하는 건축 계획 공방에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코가네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불법 성매매 없이죠. 우리나라 치면은 저런 곳이 밖에 나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포항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만의 특성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먹는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직장 처음이었던 곳을 바꿔나가는데 포항시에서 초기에 이곳에 있던 쪽방 같은 것을 15개나 20개를 삽니다. 사는데 엄청 산 게 아니라 반대로 사게 됐죠. 쥐가 한번 파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걸 다시 예술가 창작가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해줍니다. 싸게. 이랬던 공간이라는 거죠. 매춘이라고 써있지. 방범 활동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지역 지구를 그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밑에 가래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바자를 그리고 하는데 실제 모습입니다. 교량 밑에 그런 공간의 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매춘은 음식점을 방문하고 밝고 살기 좋은 가로라는 그 표를 붙여놨는데 여기 세 번째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해당이 되는 것들일 거고 분명히 저 중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예술가 창작가의 직접과 정착과 시민 참여성을 어떻게 연결 나갈 것인가는 되게 중요하고 중심지 피폐한 지역을 어떻게 재생하고 과목을 연속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게 중요하고 문화재 관련 인재 활용을 도시 자산으로 재인식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을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행정에서 혹은 전문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주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저 요코하마시에서 국제심포지엄 할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 어떤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행사 대표도 있고요. 아까 사쿠라이준 교육공방했던 대표님이시고 지역대학 교수 우리나라 문화재교육지원 마르떼에 있는 그 과장, 지금 과장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생을 같이 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함께 참석을 하고요. 소위 대학생 주간이 있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이 발표를 합니다. 상조도시 본부장이 9시부터 6시까지 듣습니다. 그러면은 축사를 하고 시계를 보고 다음 일정에서 다 같이 여기서는 끝까지 듣고 코멘트를 다 해줍니다. 정책에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목소리 힘이 없는 이유는 5일 동안 운동 갔다 오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힘이 하나 더 없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2004년도에 만든 요코하마시의 그 기본 계획이었는데 어찌 보면 좀 유치한 그림인데 그때부터 했던 소위 그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2010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 보라색 부분은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창의적인 삼각조 해가지고 저 안에는 지역의 창작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많이 교류를 하게 하는 것들로 하는 대상 구역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요코하마시 크리에이티브 센터라고 하는 곳에 있는 책들입니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왜 여기 이런 책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봉급 관계 지뢰 응답집, 공무원의 퇴직 수당 지뢰 응답집, 지자체 재정건전화법 감사, 복식 부기 임무, 정책 위반자를 위한 조례 만들기 임무, 조례 규칙을 임무 방법 만드는 방법, 지자체 인재 육성, 지자체 크레딧 수납, 지방의회 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런 게 시민들이 오는 혹은 예술가 창작가들이 오는 그런 곳에 꽂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센터에서는 영역의 한계를 두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예술가만 들어와야 된다? 유치한 생각이고요.
시민들만 와야 된다? 스스로 발목 잡는 얘기고요.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작업들이 많지. 아까 예술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예술가가 주민들하고 말하기 어렵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앞서 이어서 있었는데, 이 책을 보시게 되면 The Art of City Making이라고 있는 것처럼 도시를 만드는 건 예술입니다. 도시 설계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과 공간을 만드는 게 곧 예술인데 그만큼 어려운데 거기 예술가가 뭘 하든 시민이 뭘 하든 뭔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그런 장을 만든 일을 어려워하거나 조금 회피하거나 낯서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착수하는 시간 혹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되죠. 일본에서 마티스 그림을 할 때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빨간색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구상이나 계획 책정하고 제도 이용하고 사업 도입하고 조사 및 설명에 공모를 합니다. 소유자 주민에 대처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학습들 많이 하시나요? 활동가분들 학습하신 거 많이 해요. 주민분들 아마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개인치는 해둔 얘기도 벌써 6~7년째 떠드는 거라 저한테는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실업률 15%나 되던 곳이 지금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인구 20만짜리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황무지에 시범사업 딱 3개만 했습니다. 시범사업 다 완료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오신 분은 이해가 전혀 안 가실 거고요. 세이지 게이츠는 음악당에 건설될 자리에 다림방을 이런 식으로 쳐놓고 공연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 그런데 당연히 물어봅니다.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뭐 하냐고. 여기 음악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사업이 다리입니다. 여러분들 다리는 대부분 진공다리 말고요. 대부분 직선으로만 굴러다니셨을 텐데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놨습니다. 다리에 가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 동물, 자전거를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차량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뉴캐슬이라고 하는 그 상업도시, 관광도시에서 타이강에 왔던 사람들이 호기심을 건너게 되죠. 저 다리는 하루에 2번 접힙니다. 그래서 윙클링 브릿지라고 하는 윙크하는 다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죠. 인구 20만짜리 도시가 2005년도에 개장했을 때 첫 해 200만 명이 왔습니다.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시범사업 3가지 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13년 걸렸는데 13년 걸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문화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총감독이 피터 스타게라고 하는 지금 한 6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고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큰 컷을 우리말로 바꾼 건데요. 대부분 행정에서는 저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인프라 깔기 위해서 홀라당 물어버리고 상하수도 저기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로를 놓게 됩니다. 도로를 놓고 나면 용도지역 지구가 결정이 됐죠.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각 용도별로 건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건물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죠. 집을 사서 들어오든 뭘 사서 들어오는 거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뭘 줄 거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고민을 사실 안 하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황무지에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될까? 그 콘텐츠는 어떤 분들이 부를까? 그분들은 어떠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일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그분들은 그 시설들은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할까? 그래서 13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 2월달에 일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건물 앞, 주택 앞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도랑 안나는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마츠스쿠 세미나 2011 나라시라는 역사도시에서 마츠스쿠 세미나 하는 포스터를 지하도 안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나라 시내의 그 상점적으로 행정관에 옛날 부분까지 고스란히 나눠있습니다. 그 간판이 검정색 바탕에 흰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흑고동색으로 자판기를 칠해놨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우유라니까요. 제가 관여했던 사업, 실제 소유했던 건물들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배려서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주에 있는 근대건축물이죠. 지금 제일 있는 건물인데 이 간판이 이렇게 붙어야 될까요? 여기 조그맣게 딱 붙어야 될까요?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원주에 있던 오래된 근대건축물인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등록문화 제도에 나오기 무섭게 바로 헐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마츠스쿠를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거를 알 수가 없었고 모를 수밖에 없었지. 경제정서는 이런 지색들이 나오는 그 바이산입니다. 여기는 배제 여자대학교에 있는 근대건축물입니다. 선교사학원이 있어. 여기가 요새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서촌입니다. 서촌에 한옥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촌에 한옥이 많지 않습니다. 한옥들이 곳곳에 연립주택에 의해서 이제 다 위협을 받고 있죠. 그 중에 생겨났던 카페입니다. 공동도 사진입니다. 이런 한옥들이 있고 이런 근대건축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바로 샀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근대건축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기둥을 보시면 근대건축물인지 금방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름 까먹었네. 옥수동인가? 무긴동 아파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아파트 꼭대기입니다. 여기 아까 그 사진입니다. 이런 제작들이 나왔던 그 사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찍은 사진, 이제 이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저 아파트는 다 헐렸고요. 지금 공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흔적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더 남겨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문제가 환경 디자인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1908년도 15만원 주고 사온 지도인데 서울 4대문안 성벽입니다. 성벽 위치가 고스란히 남아있지. 그런데 여기만 양쪽, 그 수내문 양쪽에만 성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길을 내면 이제 그 성벽 헐고 나서 바로 만든 종류이지. 청계천에 수많은 물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저 일명상가에 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지. 동목궁 주변에 물길들이 있고 현재 지금 이길은 세운암길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환경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서촌입니다. 특별한 학생이 논문에 썼던 것인데 화가 이중섭 과학 주변적인 예술의 문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배경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상, 흥남관 이상공, 박종원, 이광수, 작년 총리, 쇼순예지, 관종대학 교리 다 프로그램을 엮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뭐 별거 아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저걸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는
행정구역이 달라요. 행정구역이 다르면 얻기가 어렵지. 아까 행정에서 오신 분이 더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 경호협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에 오신 분이 금방 아실 텐데, 오사카에 있는 나가타역 주변에 있는 그 경호협정 내용인데, 딸랑 저거 한 장입니다. 한 장이 경호협정 문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과법 개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번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준비하시는 쪽이 유리할 겁니다.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시범사업 대상들이 빨리 결정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정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선정되고 싶고. 그런데 협정문의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먼저 건물 변경은 가능하면 좁히도록 합시다. 도로에서 후퇴시킨 부분의 포장을 인근에서 색 재질을 일치시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택시 디자인이죠. 이 얘기도 한 6시간 됐는데요.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오토바이 모터가 쓰게 되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되는데 서비스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T자로 갈라진다고 하는 표시를 지퍼로 표현했어요. 횡단보도 표시를 촛불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건너라고 발장을 찍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우라고. 경찰서에서는 저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폭력적 행정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도 아마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건데, 기존에는 다 따로따로 하죠. 같은 일을. 그래서 중복 사업이 되는 거고 예산이 나오게 되는데, 함께 해야지 실어줄 거가 나는데,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보는데, 행정에서. 참 희한하지. 국가에서 하는 도시생 사업이 크게 4가지입니다. 주거지, 중심시가지, 기초산업기반 확충, 지역인력 강화.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4가지라고. 여러분들 지자체에서는 4가지 중에 하나 정해놓고 하시나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 마음을 규정을 해놓고 이 중에 해당이 되는 안 되는 게 따지는 거지. 거꾸로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소위 잘 추려서 속성을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좀 유형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도시의 사업들을 쫙 모아놓고 정책들 모아놓고 추려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의 그동안의 보고서들을 만들어냈어요. 들어간 돈은 기획업이 됩니다. 자,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전개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머리 아프기 싫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아케이드 씌우는 거에 70억 정도 줍니다. 100억까지. 왜 그럴까요? 통으로 발전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니까 어려운 거죠. 가장 중요하지만 두드러지지 않고 강조되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도 추진할 때 누가 누구하고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제시하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국가에서 그런 사업이 나오게 되면 취사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잘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초창기에는 초기니까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또 따도거나 금천구나 이런 게 다 이미 두어 달 전에 다 갔다 왔습니다만 저한테는 여러 번 가는 곳이긴 했죠. 근데 점점 예술가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술가 위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거죠.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이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못 넣는데
이쪽에 이 부분이 그 근대건축물입니다. 저쪽에 그 경상도 지역의 최초의 소주 공장인데 이 지역의 전문가라고 되시는 분이 근대건축 등록문화재로 어쩌고저쩌고 TV에 나서 떠드니까 바로 부셨어요. 멍청한 짓을 한 거지. 그거를 만나서 설득을 한 다음에 뭐 떠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할 줄 아는 전문가라고 TV에 나서 떠드는 바람에 폭삭 망했어요. 원도심 활성화하시는 좋은 자원이 하나가 날아간 거죠. 저 안에 굴뚝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양식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날아갔습니다. 사진을 못 보여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장 얘기는 이게 지금 사진이 좀 많아서 그런데 교육하는 모습이고요. 촬영하는 모습이고 아이들을 여기서 교육하는 모습이고 상인분들이 담쟁이 lam프를 다듬어주는 모습이죠. 저 건물이 원래 이 건물이었습니다. 닭집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제일 적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아이들을 교육을 할까요? 부모들이 2천만 원 들여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손잡고 시장으로 물건 사야 되잖아요. 장봐야 되는데 애가 있으면 조금 힘드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어놨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상인분들이 가게를 표시해 주신 지도입니다. 경로는 시장이라고 하는 정류장처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상인들 얘기밖에 없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목차가 있고 그걸 넘기면 대부분의 정책자들에서는 시장님의 축사, 시의회 의장의 축사, 또 저 지역 출신의 의회의원의 축사 이따위들만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 다 뺐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상인들 이름만 나오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저걸 구하려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조사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저희가 들어있거든요.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하나의 거는 저 상인들의 손주 손녀들한테서 나타났습니다. 저 책이 집에 오게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키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대나리 역사문화관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결국은 서로 마치 스쿠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자. 입장에는 상인분들의 명언을 만들었는데 명언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왔냐면 상인분들 각자가 디자인했으니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표정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저런 전문가분들이 사진기 들이대면 이렇게만 웃으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일회용 디지털 카메라, 즉석 카메라 10개를 사가지고 이런 사무실에다가 상인분들 다 몰아서 집어넣었어요. 카메라 10대를 넣고 사진 찍기 전에 절대로 못 나온다 놓고 가뒀어요. 좀 있다가 안에서 왁자 찍고 무는 소리가 났죠. 왜? 서로 찍느라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얻어졌습니다. 정말 자연스럽죠. 노인의 행사 유치해가지고 야방 행사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겉절이 하는 모습인데 표정이 되게 밝지. 문화를 통한 전통적 활성화 시범사업 2010년도에 순천에 입장했는데 그 해 첫 해에 36.2% 예상으로 올랐습니다. 역시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지. 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짓거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거쳐 공간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아까 보셨던 명함 만든 프로그램은 3개월 걸렸어요. 명함 하나 만드는데 보통 업소에 맡기면 반나절이면 나오잖아요. 3개월 동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명함에 들어가는 한 글자 혹은 위치 혹은 색깔 크기 이런 것들 한 아이템마다 한 번에 갈 때마다 하나씩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 걸린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상인분들도 이러죠. 차 한잔하고 가지. 좀 더 친해지면 밥 먹었으면 국밥 하나 말아줄게. 밥 먹고 가라. 말 만들기 활동이라고 하는 거, 마티즈크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대부분 급하게 하죠. 왜? 예산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기가 쉬운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폭탄을 안고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지. 자칫하면 욕먹고 딱이 맞거나 그렇게 됩니다. 안지랑 곱창공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주택가 안쪽에 있는 공공이라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오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잘 보시면 책상이 테이블이 안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요. 왜 지키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곱창공장 관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상임회장님이신데 저 곱창공장에 가게가 없어요. 영리의 관람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저기서 청소년한테 술 팔면 한 달 동안 영업 정지입니다. 그래서 술을 팔지 않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 부분에 언제나 곱창 공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란색 여기까지 되어 있는 이유는 곱창 공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왜?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장사를 하러. 이게 그 입구고요. 곱창 공목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했고 상인회가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 자학금 사업을 했는데 저 이유는 주택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시간을 안내를 끌어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수험수업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확 늘어났습니다. 매출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저 중에는 3천만 원에 임대료 하던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리금만 이용합니다. 가게 안 내려요. 수법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아까 그 일부 발표에서 빌라공이고 무슨 테이지 모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관광부 근무할 때 그 정책팀 수립하면서 참고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얘기를 다들 궁금해하는데 대답을 해준 게 뭐냐면 빌라공 박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빌라공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수립한 계획의 이름이 RRA2000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소위 마스터 플랜 같은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 계획이 가능했던 거지. 근데 우리는 박물관만 쳐다봐요. 테이트 모델만 드립다 박살을 갑니다. 헛돈만 쓰고 멍청한 걸 하는 거죠. 전체를 보지 않으면 놓치기가 쉬운 게 나치스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계신 분이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 4분 끝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될 수 있고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행정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방법을 안 알려주죠. 혹은 사업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모르는 데서 못하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어때요? 다른 데서 보면 우리가 원도심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할게요. 익산의 원도심, 익산업협회 원도심에서 집중공터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방안을 만들어내는데 원도심의 범위를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사업, 가장 중요한 사업, 그 다음 중요한 사업, 세 번째 중요한 사업 대상지들을 표시하고 묶어봤더니 원도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원도심의 범위를 이만큼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편의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서로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원도심 활성화 비용이 얼마쯤 되시냐는 거를 추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1조에서는 3천
3,057억을 도출해내셨어요. 이조는 3,635억, 제일 많이 쓰셨죠. 3조가 2,352억, 그런데 4조가 달랑 300억이 나왔어요. 익산역에 복합하센터 짓는데 1조 2천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도심 상인분들이 맨날 시장님하고 싸웠는데, 이걸 물어보면서 전 대신 적어도 1조 2천억을 쓰시겠지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3,600억이에요. 1조 2천억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활성화할 때 들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활성화를 하는데 주민의 원하는 사업은 큰 돈을 드는 사업이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사업량이 여기 지금 적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 2주 전에 익산시에 영종고등학원, 중앙고등학원을 있는데, 아까 원도심 한 가로인데요. 가로에서 문화시설 조성 활성화 집중센터라고 하는데, 그때 했던 모습입니다. 상인분들이 만들어준 지역의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는 과정이었고, 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리한 겁니다. 주차공간이 어디 있었으면 좋겠느냐를 표시한 겁니다. 상인분들이 만드신 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고, 쌈지공원을 표시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건 기존의 교통입니다. 일방통으로 되어 있는데, 쌍방통으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산업의 방향은 당신들이 정해준 방향입니다. 이게 쌈지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거점 공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점 공간이 되게 많죠. 많은 이유는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복합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공간, 좋지 않은 공간 표시해놨는데, 파란색은 좋지 않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 건 좋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저런 부분들을 찾아내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관협정 얘기한 경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행히 아이템들이 적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각 조별로 중요한 기능들을 표시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활성화하면 전문가가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상인분들이 만들어낸 사업들이 대부분이 거점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큰 돈 들어갈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 갔다 오고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나라의 못지이는 행정관인데, 그 건물 공간 하나를 리모델 해가지고 이번에 바꿨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하나만 확대하면 토키메키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지역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미술과 창작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어떤 공간에서 보냈으면 좋겠는지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합니다. 그 내부 모습이고, 이거는 뭘 파는 기계일까요? 담배 파는 기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수건을 파는 기계입니다. 꿈의 큐브라고 해가지고 못지르는 일메 큐브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 모습입니다. 여기 가게 주인이 2월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친절한 거 많이 받고 갔나 봐요.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막 한국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좋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탕까지 주면서 일도산 잘안 가는데, 그 모습인데, 여기 상인회 회장님이 시장의 한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시장이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공간을 떼주면서 조건을 몇 가지를 해서 했죠. 시장에서 파는 품목하고 겹치지 않는 품목을 할 것,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한 코너씩 다 떼서 줬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건축이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맞은편에
꿈에 나가야 가지고 역시 꿈에 상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조성했는데 입니다. 이 양쪽에 가격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한 줄씩밖에. 여기는 큐브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 상임회장입니다. 지역의 리더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이분은 지자체 장이던 주민협의 대표님이 되던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떻게 와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범에 계신 저분도 사실은 이분만큼 못지 않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배는 뭐 몇 장 안 주겠습니다. 고배가 지진으로 다 홀랑망했는데 지금 찾아볼 수는 없죠. 가능했던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마치스크를 했기 때문에 그 20년 정도의 그 노력이 현재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죠. 여기는 플라워로드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데 꽃의 시계까지 있고요. 태양을 이용해서 이제 저 시계를 돌리고 거기다 표시를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역시 조성을 했는데 건물이 뭐냐면은 그 건물 안에 있는 구덩층으로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표시입니다. 아직까지밖에 없어요. 그 실을 만들고 검사하던 데를 이제 써내는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원문학과 근무할 때 그 과장님하고 같이 일했던 파트너 사무관입니다. 요코하마 답사하다가 국제터미널 지붕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들이 보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모습이 이건데요. 1970년도에 도시디자인 설치하면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약간 40년 됐는데 40년 좀 넘었죠. 그 노하우가 그 경험을 거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임해공업 단지였기 때문에 오염 물이 썩었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그 찾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와서 소설로 치면 사랑 속삭이는 그런 공간을 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머리에 있다는 것만 열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